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사막 한복판, 영하의 추위 속에서 길을 잃은 3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14시간 동안 품에 안고 체온으로 지켜낸 한 마리의 하얀 개.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거예요. 미국 네바다주 화이트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예요. 애리조나주 화이트론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들으시다 보면 왜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아실 거예요. 2024년 11월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박준호 씨 가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 수진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3살 배기 아들 태호는 뒷마당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론은 정말 조용한 동네예요. 집들 사이의 거리도 꽤 멀고 뒷마당은 바로 애리조나의 광활한 사막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노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태호도 항상 그 좁은 마당 울타리 안에서만 놀았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5시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수진 씨가 태호를 저녁 먹으라고 부르러 나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대요. 아이들이 흔히 하는 장난이잖아요. 태호야, 어디 있니? 밥 먹자.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당 곳곳을 다 찾아봐도 태호는 없었어요. 그때서야 수진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대요. 울타리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열어두지 않는 문이었는데 말이에요. 준호 씨가 직장에서 급히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미친 듯이 주변을 찾아다녔어요. 이웃집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태호를 봤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화이트론 주변의 지형이었어요.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로 거친 사막지대가 나타나거든요. 선인장과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여기저기 작은 협곡들이 숨어 있어요. 어른도 길을 잃기 쉬운 곳인데 3살 배기 아이가 혼자서 어디까지 갔을지 상상하기조차 무서웠죠. 오후 6시가 되자 준호 씨는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애리조나 사막의 밤은 정말 춥거든요. 낮에는 덥다가도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런데 이상한 건 평소 태호와 항상 붙어 다니던 서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서리는 준호 씨 가족이 키우는 진돗개였습니다. 새하얀 털의 늠름한 자세, 전형적인 한국 진돗개의 모습이었죠. 원래 서리는 울타리를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태호와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개가 아이를 따라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태호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은 됐지만 동시에 두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밤 9시가 되자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경찰은 물론이고 소방서, 자원봉사자들까지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3살 배기 아이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화이트론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소 적막했던 작은 마을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후레쉬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박준호 씨 집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수색대장인 마이클 로드리게스 경관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사막 지형상 아이가 갈 수 있는 방향은 크게 3곳입니다. 북쪽으로는 로키힐 협곡, 동쪽으로는 건조한 강바닥, 남쪽으로는 선인장 숲이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지역이 몇십 킬로미터씩 뻗어 있었기 때문에 3살 배기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견 2마리를 투입했어요. 독일 shepherd 종인 이 개들은 태호의 옷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색견들이 집 뒷마당에서 냄새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냄새가 여러 방향으로 섞여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마 진돗개 냄새와 섞여서 그럴 거예요. 수색견 핸들러가 설명했어요. 두 냄새가 겹치면 개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밤 온도가 영하 6도까지 떨어졌거든요. 3살 배기 아이가 얇은 잠옷 차림으로 이런 추위를 견딘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의료진은 체온 저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소식도 들려왔어요. 인근 목장에서 퓨마 2마리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퓨마는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지만 작은 아이나 반려동물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경찰차 안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제가 잠깐 요리하는 사이에 정말 5분도 안 됐어요. 평소에 태호는 마당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 씨는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서리는 정말 영리한 개예요. 태호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자 헬리콥터까지 투입됐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헬기가 사막 위를 맴돌며 여론을 탐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넓은 사막에서 작은 아이와 개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종사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바위나 협곡 틈에 숨어 있으면 적외선으로도 찾기 어렵습니다. 새벽 2시쯤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됐어요.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태호의 작은 신발 한 짝이 발견된 거예요.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는데 다행히 피는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 방향으로 갔다는 건 확실해요. 로드리게스 경관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지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신발이 발견된 지점에서 수색 범위를 더 좁혔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서리의 흔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둘 다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더욱 심각한 경고를 했어요. 아이가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수색대원들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수색대원들을 격려했어요. 이런 작은 공동체의 따뜻함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건 역시 부모였습니다. 준호 씨는 서리가 태호를 지켜주고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중얼거렸지만 수진 씨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실종된 지 벌써 11시간이 넘었어요. 수색은 계속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서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려야겠어요. 서리가 어떤 개인지 알아야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서리는 한국 진도군에서 태어난 순혈 진돗개였습니다. 새하얀 털색의 꼿꼿하게 선 귀, 말려 올라간 꼬리가 정말 아름다운 개였어요. 하지만 서리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서리는 진도의 한 농가에서 버려졌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진도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서리를 구조했고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보호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2022년 서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던 박준호 씨 가족이 한국 전통견을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준호 씨는 미국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서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준호 씨가 나중에 한 말이에요. 서리라는 이름도 그래서 지었다고 하네요.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요. 미국에 온 서리는 정말 모범적인 개였어요. 짖지도 않고 울타리를 넘어본 적도 없었죠. 특히 태호가 태어난 후로는 아이를 지키는 게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태호가 기어다닐 때는 옆에서 지켜보고 걸음마를 배울 때는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기도 했어요. 진돗개의 특성상 서리는 한 가족만을 인정하고 충성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했지만 가족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특히 태호와의 유대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침실 앞에서 지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태호부터 확인했거든요. 그런 서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평소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도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왜 개가 갑자기 울타리를 넘어갔을까요? 하지만 진돗개를 아는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동물보호 전문가 이선희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사냥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리를 지키는 본능이에요. 서리가 태호를 따라간 건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태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진돗개의 역사를 보면 이런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특성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진돗개는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서리도 그런 본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태호가 사라진 걸 알고 아이를 찾아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평소에는 울타리를 넘지 않던 개가 갑자기 행동을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인 구조대원들에게 서리는 그저 예민한 아시아 견종일 뿐이었어요. 진돗개의 특성이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GPS 목걸이도 없었고 마이크로칩 정보도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든요. 개까지 실종되면 수색이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구조대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서리가 함께 있다는 게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이 되면서 수색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수색 방향을 정하기로 한 거예요. 진돗개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했고요. 진돗개는 길을 잘 찾는 개입니다. 방향 감각이 뛰어나고 위험한 곳은 피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선의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리한 개라고 해도 3살배기. 아이와 함께 사막에서 밤을 보낸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퓨마까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리와 태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둘은 무사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태호가 실종된 지 벌써 16시간이 넘었거든요. 의료진은 체온 저하로 인한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고 수색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수색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다리에 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진정제를 권했지만 거부했어요. 혹시라도 태호 소식을 놓칠까 봐서요. 제발, 제발 우리 태호 좀 찾아주세요. 수진 씨가 구조대원들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대신 더욱 적극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어요. 새벽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막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서리가 태호와 함께 있어요. 서리는 정말 영리한 개거든요. 태호를 지켜줄 거예요. 준호 씨는 계속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침 9시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TV 방송국에서 기자가 나와서 상황을 보도했어요. 3살배기 한국계 아이가 애리조나 사막에서 실종됐습니다. 가족의 진돗개도 함께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로드리게스 경관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보도보다 수색이 우선입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가 되자 새로운 수색팀이 투입됐어요. 인근 도시에서 온 전문 수색 구조대였습니다. 이들은 더 정교한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열감지 드론, GPS 추적 장비, 그리고 특수 훈련받은 수색견들까지요. 새로운 수색견들이 어제 신발이 발견된 지점부터 다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바람의 방향, 지형의 특성, 그리고 진돗개의 행동 패턴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새로운 수색견들도 어제와 똑같은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냄새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수색견 전문가가 말했어요. 냄새가 갑자기 끊어진다는 건 아이와 개가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하지만 3살배기 아이가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서리가 태호를 어떻게든 도왔다는 얘기일까요? 진돗개가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후 2시 헬리콥터 수색도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어제보다 더 넓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는 무전으로 계속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로키힐 협곡 지역 수색 완료. 발견된 것 없음. 동쪽 강바닥 지역 수색 중. 아직 특이사항 없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전문가들은 24시간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오후 4시쯤 준호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아, 제발 태호 좀 지켜줘. 넌 할 수 있어. 우리 태호 꼭 지켜줘. 준호 씨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동쪽 수색팀입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혹시 태호를 찾은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단서일까요? 신발이 아니라 옷 조각 같은 게 발견됐어요. 확인 중입니다. 잠시 후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냥 오래된 천 조각이었고 태호와는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2번째 밤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과연 3살배기 아이가 사막에서 이틀째 밤을 버틸 수 있을까요? 2024년 11월 16일 아침 6시 30분. 화이트론에서 동쪽으로 11km 떨어진 선라이즈 목장의 더스틴 워커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들에게 사료를 주려고 나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목장 주인 더스틴 씨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목장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가 낮게 우는 소리 같았어요. 처음에는 야생 코요테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더스틴 씨가 중얼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목장 정문 근처에 도착했을 때 더스틴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아이가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어머나. 더스틴 씨가 깜짝 놀라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이는 잠옷 차림이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이었습니다. 흙투성이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인지 말을 하지 않고 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개는 새하얀 털에 꼿꼿한 귀를 가진 중형견이었어요. 더스틴 씨는 이 개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한국인 가족집에서 봤던 게 아닌가. 더스틴 씨가 기억해냈어요. 화이트로는 작은 마을이라서 서로 얼굴은 다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제부터 한국계 아이가 실종됐다는 소식 말이에요. 혹시 내가 태우니? 더스틴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더스틴 씨는 즉시 911에 신고했어요. 여기 선라이즈 목장입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았어요. 전화를 받은 응급실 직원은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아이가 무사한가요? 네, 의식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하얀 개가 옆에 붙어 있고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급차, 경찰차가 선라이즈 목장으로 달려갔고 준호 씨와 수진 씨도 급히 차를 타고 달려왔어요. 태호야. 수진 씨가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설이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마치 개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의료진이 태호를 검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벼운 탈수 증상과 발바닥에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은 없었어요.
영하의 추위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체온도 정상 범위에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응급의료진이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태호의 정신 상태였어요. 무서워하거나 울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지켜줬다는 듯한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서리는 어떨까요? 서리도 지쳐 보였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털이 좀 더러워졌고 발가락 사이에 가시가 몇 개 박혀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더스틴 씨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아침에 나왔을 때 둘이 목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걔가 아이를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준호 씨는 서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설아. 정말 고마워. 태호를 지켜줘서. 서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태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요. 경찰은 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선라이즈 목장까지는 직선거리로도 11km가 넘었거든요. 중간에 험한 지형과 가시덤불, 그리고 작은 협곡들이 있었어요. 3살배기 아이가 혼자서 이 거리를 걸었다는 건 불가능해요. 로드리게스 경관이 말했어요. 분명히 걔가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서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둘이 함께 이 위험한 여행을 해냈다는 거였어요. 더스틴 씨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증언했어요. 아이 몸에 긁힌 자국은 있었지만 심각한 상처는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계속 보호해 준 것 같았어요. 태호의 잠옷도 그렇게 심하게 찢어지지 않았어요. 사막을 11km나 이동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걔가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스틴 씨가 덧붙였어요. 목장 문을 정확히 찾아왔거든요. 마치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서 온 것 같았어요. 수의사가 서리를 검사하면서도 놀라워했어요. 이게는 정말 영리해요. 아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날 오후 태호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어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서리와 태호 사이에 생긴 더욱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이제 둘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태호와 서리가 무사히 구조된 후 경찰과 수색 전문가들은 둘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살배기 아이와 걔가 해낸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GPS와 지형 분석을 통해 추정한 이동 경로는 이랬어요. 집에서 나온 태호와 서리는 처음에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신발이 발견된 지점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경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을 잃은 아이들은 계속 직진하거나 원을 그리며 헤맨다고 해요. 하지만 태호와 서리의 경로는 달랐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방향성을 보였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수색 전문가 톰 브라운이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이 경로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깊은 협곡이나 위험한 절벽은 모두 피해서 갔어요. 중간 지점에서 발견된 흔적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작은 발자국과 개 발자국이 항상 함께 있었고 때로는 개 발자국이 아이 발자국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휴식 장소들이었습니다. 바위 그늘이나 덤불 뒤처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만 잠시 머물렀던 흔적이 있었거든요. 3살배기 아이가 혼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서리가 도움을 줬을 거예요. 가장 위험했던 구간은 마른 개울을 건너는 부분이었어요. 폭이 3m 정도 되는 개울이었는데 아이 혼자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수색대원이 개울가에서 발견한 흔적을 보며 말했어요. 개 발자국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서리가 먼저 개울을 건너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다시 돌아와서 태호를 도왔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서리의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 사라 존슨 박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줬어요. 진돗개는 원래 영리한 견종이에요. 특히 공간 지각 능력과 방향 감각이 뛰어나죠.
서리가 사람이 사는 곳의 방향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개들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갖고 있어요. 바람을 통해 사람 냄새를 맡거나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서리는 아마 목장의 말 냄새나 사람들의 활동 소리를 감지했을 거예요. 사라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태호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밤을 보낸 장소였어요. 수색대가 흔적을 따라가 보니 큰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추정됐어요. 그곳은 바람도 막아주고 야생동물들도 잘 오지 않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료진이 그 장소를 조사한 후 말했어요. 개가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개털과 아이 옷에서 나온 섬유가 함께 발견됐어요. 서리가 태호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눠줬다는 증거였습니다. 퓨마 흔적도 조사됐어요. 다행히 태호와 서리가 이동한 경로 근처에서는 퓨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혹시 서리가 퓨마를 감지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개는 야생동물의 냄새를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야생동물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서리가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감동적인 건 마지막 구간이었어요. 선라이즈 목장에 거의 다 와서 서리는 태호를 목장 문 앞까지 정확히 데려다 줬거든요. 마치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더스틴 목장주도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개는 정말 영리했어요. 목장 문을 정확히 찾아왔다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전체 이동 거리는 약 12km로 추정됐어요. 3살배기 아이가 하룻밤 사이에 이 거리를 이동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수의사 마크 윌슨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서리는 단순히 태호를 따라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서리가 어떻게 태호를 달랠 수 있었을까요? 3살배기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울지 않고 그 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태호와 서리가 구조된 지 일주일 후 이 놀라운 이야기는 전국 뉴스가 되었어요. CNN, ABC,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이 사건을 보도했고 애리조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사 KPNX의 기자 제니퍼 로드리게스가 박준호 씨 가족과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준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리가 함께 사라졌다는 걸 알고 나서 묘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리는 태호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태호가 어디 있을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진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리 없었다면 우리 태호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서리는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가장 흥미로운 증언은 태호에게서 나왔어요. 3살배기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었거든요. 서리가 업어줬어요. 태호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무서웠는데 서리가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길 알려줬어요. 물론 3살배기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이 증언에 주목했어요. 실제로 서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태호를 도왔다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수색에 참여했던 로드리게스 경관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30년간 경찰 일을 해왔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에요. 솔직히 우리만의 힘으로는 태호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서리가 태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덕분에 이런 해피엔딩이 가능했어요. 더스틴 목장주의 증언도 중요했어요. 그날 아침 개와 아이를 봤을 때 정말 특별한 광경이었어요. 서리가 태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됐거든요.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았고 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수의사 마크 윌슨도 놀라운 관찰 결과를 공유했어요. 서리를 검사해보니 발가락 사이에 박힌 가시들이 대부분 앞발에 집중돼 있었어요. 이는 서리가 앞장서서 위험한 길을 개척했다는 증거예요. 태호가 다치지 않도록 먼저 안전한 길을 찾아준 거죠.
가장 놀라운 증언은 야생동물 전문가 사라 존슨 박사에게서 나왔어요. 이동 경로를 분석해보니 서리는 단순히 사람 냄새를 따라간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했어요. 이는 고도의 지능과 판단력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준호 씨가 서리에 대해 말할 때였어요. 서리는 한국에서 버려졌던 개예요. 우리가 미국으로 데려왔을 때 새로운 가족이 되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서리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심리학자 앨리슨 스미스 박사는 이 사건의 심리학적 측면을 분석했어요. 개와 어린아이 사이의 유대감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특히 진돗개처럼 충성심이 강한 견종의 경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극한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발현될 수 있어요.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한국 진돗개가 미국에서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됐거든요. 진도군청에서는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진돗개 서리가 보여준 충성심과 지혜는 우리 진돗개의 자랑입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서리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물행동학자 로버트 밀러 박사는 더욱 학술적인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서리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의식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길을 찾고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곳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인터뷰 말미에 준호 씨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사람들이 서리를 영웅이라고 하는데 저는 서리가 그냥 가족의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서리에게는 태호가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수진 씨도 덧붙였어요. 앞으로 서리를 더욱 잘 돌봐줄 거예요. 서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완전해질 수 있었거든요. 이 인터뷰는 방송 후 수백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해시태그와 이트론이 기적, 해시태그 서리와 태호, 해시태그 진돗개 영웅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박준호 씨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리와 태호의 관계였어요.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거든요. 매일 아침 태호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서리 찾기예요. 설아, 어디 있어? 하고 부르면 서리가 달려와서 태호 얼굴을 핥아줍니다. 마치 잘 잤니? 나는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뒷마당에서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태호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항상 서리가 옆에 있어야 해요. 서리도 태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죠. 마치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이런 변화가 정말 놀랍다고 말해요. 예전에도 서리가 태호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서리에게 태호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지켜야 할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수진 씨도 비슷한 관찰을 했어요. 태호도 마찬가지예요. 서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영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잠들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태호가 자기 침실에서 혼자 잤는데 이제는 서리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지키고 있어야 해요. 서리 없으면 태호가 불안해하거든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혹시 태호가 너무 서리에게 의존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심리학자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서리의 변화도 뚜렷했어요. 구조 직후 며칠간은 무기력했는데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차분하고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서리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장난기 많은 개였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의 수호자가 된 것 같아요. 이웃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더스틴 목장주는 가끔 박준호 씨 가족을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서리와 태호를 보며 감탄한다고 해요. 정말 신기해요. 둘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여요. 태호가 어디 가면 서리가 따라가고 서리가 뭔가 경계하면 태호도 그쪽을 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준호 씨와 수진 씨에게 있었어요.
서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서리를 반려동물로 생각했어요. 준호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물론 가족이라고 했지만 어딘가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서리 없는 우리 가족은 상상할 수 없어요. 수진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리가 우리 태호를 구해줬잖아요.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겠어요? 이제 서리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집안의 변화도 있었어요. 서리를 위한 공간이 더 넓어졌고 최고급 사료와 간식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수의사 검진도 받고 있고요. 서리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지역 사회에서도 서리는 유명해졌어요. 화이트 롬 마을에서는 서리를 영웅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마을 축제 때마다 초대받아요. 태호와 서리가 함께 나타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죠. 하지만 서리는 여전히 조용해요. 유명해졌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태호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서리는 자신이 영웅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됐어요. 제목은 하얀 개의 약속이었는데 인쇄의 일부는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우리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서리도 원래 버려진 개였으니까 다른 버려진 개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영화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서리와 태호가 조용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서리와 태호는 매일 뒷마당에서 함께 놀아요. 태호가 자라면서 더 활발해졌지만 서리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마치 그날 밤의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처럼요. 서리야, 고마워. 태호가 가끔 서리를 안으며 말해요. 나 구해줘서 고마워. 서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 뿐이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이트론의 서리 이야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지만 결국은 가족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종족이 달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사막의 추위와 위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낸 서리와 태호.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때로는 종족이 달라도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이트론의 작은 집에서 서리는 태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서리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어떠셨나요?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진정한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종족이 달라도 진짜 사랑이 있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서리와 태호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들이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라요.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 포인트나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추억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